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영상 올리면 왜 화가 나냐면요. 특히나 알트에 물려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짜증이 좀 나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유튜버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알트코인이 떨어진 걸 보면 작년 4월 달부터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펌핑을 조금 주긴 했지만 알트코인은 작년 비트가 고점 찍고 나서 한 4월부터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그죠? 중간 펌핑을 제외하고 나면.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에서는 알트 불장은 아직 안 왔다, 알트 불장은 아직 안 왔다, 알트 불장이 곧 온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알트 불장 온다는 소리를 1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불장 온다 하니까 짜증 나는 거고, 만약에 알트 불장이 지금 안 온다? 알트는 지금 오르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소리 하면 지금까지 1년 내도록 알트 불장 곧 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말 바꾸네, 이러니까 사람들은 짜증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짜증이 날 테니까. 근데 제 영상을 조금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1월 14일 날 제가 알트 불장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 의중을 좀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 영상이 뭐냐면 제가 요거를 몇 월에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6월달이었나 5월달이었나 이때 올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불장이 안 온 게 아니고 불장은 왔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23년 10월부터 해서 비트 3배 오르고 이더 4배 오르고 솔라나 12배 오르고 니어 10배 오르고 세이 14배 오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펌핑을 많이 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50%, 70%, 60%, 40%, 65%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이미 불장은 한번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도 공개 영상에서는 4월 이후로 제가 알트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말 지어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DTCC,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FIT 21 법안, SEC 소송 이런 얘기하면서 알트를 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작년 9월, 10월부터 이제 멤버십 하는 사람들한테 알트를 조금 사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개 영상에서도 최근에 제가 알트를 조금 매집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근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보다 알트에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으니 사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2월 2일 날 공개 영상에서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펌핑을 너무 많이 했다. 지금 이거 무슨 법안이 나오고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닌데 펌핑이 이렇게 나온 건 구라 펌핑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알트 불장 곧 올 거다. 근데 알트 불장이 올 겁니다가 아니라 비트랑 알트랑 같이 이제 상승장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상승이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트 상승이 온다는 뭐냐면 이전부터 1년 동안 알트 불장이 올 겁니다, 불장이 올 겁니다가 아니라 이전에 3월달까지 엄청 큰 펌핑을 해줬어요. 3월, 4월까지, 작년 4월까지.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불장은 끝이 났다. 근데 이건 세력들이 원해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이 불장이 강제적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2월 달에 알트 불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1월 30일 날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테더 상패했고, 2월 1일 날 크라켄에서도 테더 상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제가 했단 말이죠. 유럽 기반의 마켓 메이커들, 원투뮤트나 이런 애들 있죠.
점프도 유럽에 지사가 있고 이런 애들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알트 불장이 안 오고 있고 오히려 하락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FTX 상환이 2월 18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펌핑을 한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트의 오리지널 펌핑장은 규제가 완화되고 뭐 이제 뭐 상품으로 분류되는 알트가 나오고 ETF가 막 출시되고 막 인덱스 ETF가 나와가지고 막 비트, 이더, 알트 섞인 막 그런 인덱스 ETF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알트의 펌핑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걸 미리미리 우리는 힌트를 좀 찾아서 매수를 조금 해놓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알트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카드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점심 저녁까지 뭐 레이스 다 가면서 돈 이빠이 넣어놨는데 히든 카드를 안 받고 죽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린 사람들은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트코인이 지금 뭐 매수했는데도 본인이 수익 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엑시트해도 되고, 그죠? 종목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물려 있으니까 유튜브 이것저것 보면서 알트 어떻게 될지 계속 막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히든까지는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알트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트 절대로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멤버십 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알트를 조금씩 매집해봐라. CD 한 10% 정도는 이제 알트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다시 시작될 알트 불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이클을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불장이 안 왔니? 어쩌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알트 불장이 3월, 4월에 한번 끝났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고 나서 얘들이 원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규제 때문이니까 이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고, 최근에 알트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다시 한 번의 알트 불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카드가 이번 FTX 상환인 거고요. 이때 만약에 상승이 못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막 규제가 완화되고 뭔가 ETF가 출시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와야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 진짜 제대로 된 알트 찐불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됐죠? 그래서 이 F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자, 그냥 지금 FTX 보면 비트코인이 2022년 11월 달에 FTX 파산할 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만큼 올라갔는데 이때 기준으로 준다 이런 소리 막 하고 계속 비트코인 비교해서 가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2월 3일 날 상한 계획이 발효됐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60일 이내에 이 사람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1단계의 사람들. 그 1단계의 사람들은 5만 불 이하의 투자자, 소액 투자자, 하나로 치면 7,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이런 이제 조금 기관 자금이 아니라 개인들 조금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부터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금이 65억에서 7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왜 모두 들어오는 게 아니냐면, 일단은 KYC 인증이나 각 국가별로 세금 관련된 그런 것들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출이 아직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세무 절차나 KYC 인증까지 다 된 고객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TX에서 상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VC들이 개인 채권을 매수를 했어요. 이제 언제 될지 확실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그냥 20% 30% 할인된 가격에 VC들한테 미리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외하고 요것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너무 65억 달러 70억 달러가 한꺼번에 막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금은 들어올 거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FTX가
세계 3위 거래소였어요. 그 당시에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거래소였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힌트가 뭐냐면 이 FTX 거래소는 미국에서 운영을 한 게 아니에요. 유럽이랑 아시아, 남미 뭐 이런 국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던 거래소고요. 왜냐면 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SEC 규제로 인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을 제외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TX는 여러 조금 검증 안 된 그런 알트코인들도 많았고, 알트코인 종류도 많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 거래 비중이 많았어요. 파생상품 거래 비중도 많았고,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것처럼 진짜 무슨 비트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알트 위주로 돌아갔던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아, 개인이고 알트를 투자했던 사람이다. 그들이 상환을 받게 되면 알트에 투자할 확률이 많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었어요.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만 거의 거래됐고, 비트코인 캐시랑 이런 비트코인 중심의 거래소였고, 그러니까 얘들이 현물로 비트코인을 돌려주니까 사람들이 팔았던 건데, FTX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심의 거래소가 아니라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를 많이 했던 거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돈을 돌려받게 되면 아마도 알트 쪽 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작정 알트가 올라갑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가져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상환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좀 빠른 시간에 상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단 만약에 여기서 펌핑이 제법 의미 있게 나온다고 하면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뭐 반등 주는 뭐 그거는 모르겠고, 좀 많이 의미 있는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좀 엑시트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알트가 제대로 펌핑이 오려면요, 규제가 완화되고 뭔가 상품으로 분류될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저는 찐 제대로 된 펌핑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구라 펌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알트코인은 상승을 못하고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횡보니까 알트코인만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버티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은 알트를 많이 들어갔는데 기관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위주의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쉽사리 개인들한테 이 탈출 기회를 줄까, 수익 구간을 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의 찐 펌핑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FTX 자금 호재로 인해서 뭔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뭐 본절이 간다거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수익을 본다거나 하면 이제 조금 시드를 조금 줄여놓는 게, 탈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악재가 있어요. 솔라나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건데요. 이제 솔라나 언락 이슈가 요즘 있잖아요. 그죠? 락업 해제가 된다 하면서 솔라나가 뭐 하락할 거다, 아니면 별 크게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솔라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FTX가 채권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막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매각을 했어요. 이전에 2023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매각한 코인 중에 솔라나가 있었어요. 어떤 솔라나냐면 스테이킹 해놨던 솔라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테이킹해서 지들이 이자 받고 있던 솔라나를 이걸 빼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이 돼 있는 상태로 경매에 붙여가지고 솔라나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 규모가 4,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4,100만 개의 스테이킹 돼 있는 물량은 이제 뭐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무슨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유통 계획에 따라서 푸는 그런 락업 해제가 아니라, 이미 풀려 있던 거, FTX에서 알라메다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쥐들 이자 받아 먹으려고 스테이킹 해놓은 물량, 그거 팔았던 게 지금 락업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스테이킹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물량이 지금 3월, 4월 해가지고 1200만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경매할 때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였더라? 24년 4월이었나 뭐 3월이었나, 이때 솔라나, FTX가 스테이킹 해놨던 솔라나의
4,100만 개 중에 3분의 2가량 2,500만 개에서 3,000만 개 정도를 1차 경매로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64달러에 팔았거든요. 솔라나 가격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이 있었는데 스테이킹 돼 있어가지고 팔지도 못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때 갤럭시 트레이딩하고 판테라는 물량이 얼마 안 됐어요. 갤럭시 트레이딩이 엄청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갔는데 걔들이 샀던 가격이 64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 가격이 180불 조금 넘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한 3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작년에 64달러에 샀던 거 지금 3배 수익을 봤는데 얘들이 저는 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1,000개 중에 4,100만 개 중에 1,200만 개가 락업 해제되니까 어느 정도의 물량은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라나한테는 이게 저는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4,000 남아있는 2,900만 개 이 정도 되는 물량도 2028년까지 이제 3년 남았죠. 3년 동안 계속 이제 락업 해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락업 해제 이슈를 우습게 볼 수는 없다. 비트코인도 막 20억 달러 매도한다 이러면 시장에는 충격이 오는데요. 이 단일 알트코인에서 이만큼의 스테이킹 물량이 락업 해제된다고 하면 그것도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이전에 경매로 싸게 샀던 물량이고 그게 3배나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입니다.